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난 3월 부천시 재정난 여파로 당장 삶에 타격을 입게 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노인 일자리 감축부터 친환경 과일 지원이나 도서관 예산 축소 등 영향 범위가 매우 크고 또 다양했는데요. 부천시가 이후 추경을 통해서 관련 사업들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부천에서 중단된 사업은 모두 65개, 예산 부족이나 조기 소진이 원인입니다. 부천시는 일부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정리하면서도 효율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해명했습니다. 부서마다 겹치는 사업을 하나로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부서별로도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 여러 관련된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중에 일부 그 예산이 줄어들거나 없어졌다고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과 효율적으로 맞추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민 체감형 사업들도 대거 중단됐다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상당수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곧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앞으로 시행할 신규 사업에 가려질까 우려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노인 일자리 사업 복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신규 사업 중에 명품몰이랑 스테이크장 등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신규 사업도 있지만 기존에 또 필요한 사업들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후 추경을 통해 노인 일자리 예산 등 민생이나 시민 체감이 큰 사업들을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노인 일자리라든지 도서관 사업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재원 촉구를 추경을 통해서도 할 생각입니다. 현재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부천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시정질문 1대1 문답에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를 우선 배정해주는 등의 시책과 관련한 새로운 의견도 나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2025 인천 개항장 국가유산 야행 1차 행사에 9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인천 개항장 국가유산 야행은 대한민국 대표 야간 문화축제로 야경, 야로, 야사, 야화, 야설, 야시, 야식, 야숙 등 총 8야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개막식에서 최초의 국제도시 개항장을 컨셉으로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김정헌 중구청장과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 등이 근대 서구식 의상을 착용하고 시민 참가자들과 함께 개항장 일대를 돌았습니다. 또 자율 공연 전시인 야행 프린지와 지역 상인과 공방이 참여한 푸드라운지, 포트마켓, 야행 다큐멘터리, 외국인 전용 스토리텔링 도보 탐방과 인천 이지 앱 스탬프 투어 등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25 인천 개항장 국가유산 야행은 오는 9월 20일과 21일에 2차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7일 낮 김포시 통진읍 고철 처리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김포소방서는 오후 1시 27분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인력 57명과 장비 19대를 동원해 20여 분 만에 초기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공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불로 폐리튬이온 배터리 1톤과 구리 알루미늄 필름 10톤이 불에 타고 옆 공장 5제곱미터도 소실됐습니다. 부천시가 송내 국민체육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하며 첫 회원은 오는 20일부터 닷새 동안 접수를 거친 후 추첨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체육센터 내부에는 25m 오레인 수영장과 유아 전용 풀이 마련돼 있으며 헬스장과 피트니스장에서는 시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매도시와의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도시 관광시설 이용 시 상호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부천 시민은 진도군, 무주군 등 국내 5개 자매도시와 일본 오카야마시의 관광시설 25곳에서 반값 할인이나 무료 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이 됩니다. 참사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진상조사는 이제야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참사 1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법이 시행됐지만 진상규명은 더뎠습니다. 지각 출범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기까지 1년이 더 걸렸습니다. 드디어 내일 우리 조사 개시 활동, 조사 활동의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1년 동안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법 시행 1년을 돌아보는 자리. 유가족들은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사의 증거와 기록들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진상규명 과정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특별법의 또 다른 목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달부터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지만 시기나 방법, 범위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필요하면 또 이후에 진행을 하면서 또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피해 지원 뒤에는 재발 방지도 남아 있습니다. 정치권은 새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지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부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과 다르게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법 차원에서 좀 미비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조사 활동이 진행되면은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작업을 저희들도 계속 팔로우하면서 참사 이후 900여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요구는 아직 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이 경기도 남부 지역까지 확산하면서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갈 거란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는데도 집주인들이 내놓는 호가는 이미 시세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이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중동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금융권이 보는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2타입의 시세는 10억 3,500만 원에서 13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내놓는 매물 가격은 12억 4천만 원에서 17억 원에 이릅니다. 기존 실거래가보다 약 2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더 받길 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는 매물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매각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맞는 시장가에 내놓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소비자들, 그러니까 매도자들의 포지션 자체는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높거든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 5월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방이 하락세를 유지한 가운데 서울이 0.38%, 수도권이 0.1%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안에서는 서초구와 송파구, 강남구 등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성동구와 용산구, 마포구와 양천구, 강동구까지 서울 집값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성남 분당, 용인 수지에 이어 안양과 수원, 하남 등 집값 상승 지역이 계속 늘어가는 양상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와 공급 물량 감소 등 환경이 주택가격 기대 심리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과 정부의 금융정책 영향이 관건입니다. 지금도 호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그 거래량이 지금 얼마나 받쳐줄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DSR 3단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금의 여력, 사실 지금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이런 매수세나 상승세가 아주 오래 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서울과 경기도 남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일시적이 아닌 상승장으로 보는 전망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새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서울시가 지하 공간이 비어 집안 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투과 레이더 GPR 탐사 지도를 공개합니다. GPR 탐사 지도에는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조사한 350km 구간 364곳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지도에는 지난 3월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구간을 비롯해 철도 공사장 5곳, 자치구 요청 50곳,
굴착 공사장 309곳의 탐사 결과가 포함됐습니다. 또 지도에서 주소 검색을 하면 해당 지역의 GPR 탐사 여부와 빈 공간 발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계약서 미기재 등 총 18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그리고 시군 담당 공무원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취소 87건과 영업정지 1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부천시와 김포시 등에서는 광고 요건 위반과 게시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는데요. 도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들이 세금 납부 없이 출국할 수 없도록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출국 금지 요청 체납자는 266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235억 원입니다. 인천시는 출국 금지 요청 대상 266명 중 201명이 새로 지정된 체납자들이며 나머지 65명은 기존 출국 금지 체납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국외 도피나 체납 처분 회피가 우려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1일 수원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경기미를 활용한 다양한 김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경기미 김밥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도가 우수 경기미 소비 확대를 위해 지난해 처음 개최했습니다. 올해에는 제2회 전국 김밥 경연대회와 체험 전시, 판매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합니다. 제2회 전국 김밥 경연대회는 올해 처음 소상공인 부문을 신설해 소상공인부, 일반부 2개 부문으로 경연대회를 진행합니다. 소상공인부 본선에 진출한 김밥 업체들은 행사 당일 자신만의 김밥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경연을 진행하며 소비자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행사 관련 사항은 공식 누리집을 참고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행사 운영사무국, 경기도 농식품유통과로 하면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진학지도 교사들을 위해 수도권 주요 29개 대학과 함께 수시 전형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는 14일 경희대학교, 21일은 경기대학교, 28일은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도교육청이 온라인 사정 신청을 받은 결과 도내 497개 고등학교 진학지도교사 3,000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2025학년도 입학 결과와 수시전형 합격 사례, 2026학년도 수시전형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대학별 특별 전형과 학과를 소개합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인천 대표 관광 경험을 제안하는 인천구경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인천구경은 계향장과 월미도, 소래포구와 계양 아라온, 송도 센트럴파크와 영종 시사이드 파크, 강화읍 원도심과 인천 삼형제섬, 신시모도, 백령도 등이 배경이며 자신만의 색다른 관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인천시는 18,650명의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로 9개 관광 경험지를 선정했는데요. 바쁜 일상 속 문득 떠오른 특별한 여행의 순간을 인천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지역주도형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돌봄기관이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올해는 단일형 6개 기관과 컨소시엄형 2개 팀 등 총 8개 기관이 선정돼 오는 11월까지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